네, 안녕하세요. 사랑아빠입니다. 드디어 제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R7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R7이 출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연히 커뮤니티를 보다가 뭐 R7 사전 예약 이벤트가 시작됐다. 뭐 마이크를 받을 것인가, 뭐 배터리를 받을 것인가 어느 분이 올린 거를 보고서 무슨 소리야? R7이 뭐야? 그리고 황급히 검색을 해보니까 드디어 캐논의 RF 마운트를 공유하는 크롭 바디가 출시가 된 거죠. 네, 요즘 바쁘게 살아서 제가 그 프로 기변러임에도 불구하고 기변을 하지 않고 다른 카메라에 매진하고 있다가 뒤늦게 네 R7을 발견하고 바로 제가 서브로 사용하던 바디가 소니의 A7 마크 4였는데 바로 판매를 하고 이 R7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R7을 기다린 거는 니콘의 ZFC가 나왔을 때부터입니다. ZFC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니콘의 Z 마운트를 공유하는 크롭 바디죠. 그 생김새 자체도 너무나 클래식하게 잘 나왔고 최신의 Z 마운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캐논도 저런 서브 카메라로 쓸 수 있는 크롭 바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RP도 있었고 R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알파 7C 그다음에 알파 7 마크 4로 옮겨가면서 서브 카메라로 썼고요. 알파 7 마크 4는 뭐 정말 저한테는 거의 완벽한 카메라였고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메모리가 너무나 저한테 큰 단점으로 다가왔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 지금 저를 찍고 있는 R5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발열. 30 분에서 40분 이상 뭔가 영상을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었고 렌즈를 공유하지 못하고 이거를 두 집 살림을 운영하기가 저로서는 참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캐논에서 빨리 서브 바디로 쓸 수 있는 뭔가 바디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다가 그거를 좀 접었었는데 예. R7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R7의 여러 스펙들은 여러분 검색만 조금만 해 보셔도 다 나오고요. 그냥 R3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미러리스 크롭 고급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옳다구나 하고 R7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롭 바디는 망원에서 유리함이 있잖아요. 풀프레임에서 쓰던 바디에 1.6을 곱해서 화각에 1.6을 곱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70, 200 렌즈 같은 경우에 제가 주로 찍는 화각대가 250mm 정도였어요. 거리가 250mm 정도 되면 딱 좋겠다 했었는데 70, 200으로 찍으면 8K로 찍어서 크롭을 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100, 400 그 저가 렌즈 있죠. 5.6에서 조리개 8인가 그렇게 돼 있는 렌즈를 썼었는데 그 렌즈도 정말 잘 썼는데 그래도 이 F 뭐 조리개에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많이 내려오면 좋겠다.' 아쉬움이 있어서 70, 200 저는 이 RF 70, 200 렌즈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2.8은 말할 것도 없고 R형아 요 F4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근데 너무나 쓰고 싶었는데 쪼끔 모자라서 화각이 모자라서 못 쓰고 있었는데 이 크롭 바디에다가 꽂으면 70, 200도 한 105에서 300 정도가 되죠. 충분히 제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당장 100, 400, 5.6, 8 그 렌즈를 팔고 이 70, 200 R형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 바로 투입했고 아주 매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점하고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도 아직 써본 지 한 2 주, 3 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또 다른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제가 받고 있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장점을 지금부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RF 마운트의 렌즈를 쓸 수 있다는 점이죠. RF 마운트는 이 최신의 마운트로서 정말 화질이 끝내줍니다. RF 렌즈들 두껍고 큰데 미러리스가 되면 점점 좀 작아질 줄 알았는데 작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커졌어요. 커진 대신에 화질은 EF 렌즈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몇 가지 L 렌즈들은 거의 같지만 어댑터를 껴야 하는 단점 말고는 화질이나 성능에서 차이점이 없지만 그래도 RF 렌즈가 훨씬 좋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렌즈들은 괜찮은데요. 요런 저가 렌즈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16mm f2.8 단렌즈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그
단추가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R5 같은 바디에서 사용을 할 때는 메뉴에 들어가서 오토포커스에서 매뉴얼 포커스로 바꿔주고 매뉴얼 포커스에서 오토포커스로 바꿔주고 복잡했습니다. 뭐든 할 때는 겉에 렌즈에 포커스 그 스위치가 없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줬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밖에 AF, MF 네 스위치가 있죠. 이거는 정말 제가 기대하던 기능입니다. 요거만 있으면 영상을 찍을 때 내가 매뉴얼 포커스로 바꿔야겠다? 스위치 하나만 변경하면 됩니다. 메뉴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나온 R 시리즈에 비한 장점이고요. 타사의 카메라들은 다 요 밖으로 물리 버튼이 나와 있겠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리 버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R5는 전원 버튼이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조작을 못 해요. 카메라를 들고 왼손으로 전원을 켜고 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R7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전원 스위치가 오면서 카메라를 들자마자 전원을 켜고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바로 그 위치로 와 있어서 이거 왜 왼쪽으로 뺐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물론 설계상에 뭐 필요한 건지 몰랐겠는데 전원 스위치는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R7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도 있고 여기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도 있어서 전원을 끄고 켜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 휠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해지니까 편합니다. 이게 위치가 조금 위에 있어서 처음에 카메라를 잡을 때부터 인식을 하고 이쪽에 엄지로 올려놓고 잡기 시작하면 사진을 찍을 때도 영상을 찍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조작이 R7은 크롭바디인데 보급형은 아닙니다. 고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이 아주 쉽습니다. 편하고요. 그리고 이 전원 버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동영상 모드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동영상 모드로 구별이 되어 있어서 동영상과 사진 모드가 구별되어 있어서 뭐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 RF 마운트를 공유하고 또 배터리를 공유합니다. R7 밑에 이제 R10이라는 기종이 또 나오는데 그 기종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배터리를 씁니다. 작은 걸 쓰는데 요 R5에도 쓰던 LP26NH라는 배터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무조건 저 같은 경우에는 더미 배터리를 이용해서 상시 전원으로 몇 시간 동안 켜두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화자를 불렀습니다. 가지고 있는 제 더미 배터리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또 R7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이죠. 더미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네. 촬영 중에 USB-C 충전이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소니 알파7 마크 4를 쓸 때도 촬영 중에 충전이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더미 배터리도 필요 없고 배터리가 좀 동영상을 촬영 중에 배터리가 좀 없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USB-C 꽂으면 돼요. 그게 이제 캐논의 바디에서도 된다는 거,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R7으로 기변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죠. 4K 60p 촬영도 가능한데 4K 60p 촬영 최대 6시간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30분 촬영 제한이 없어진 거죠. 30분 촬영 제한만 없어져도요, 제가 저 EOS R5에 닌자를 붙이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아도 돼요. 요거만 쫄래쫄래 가지고 그냥 설치하고 찍으면 됩니다. 제가 일요일날 촬영을 하려고 가져가서 이 R7을 탁 설치를 했더니 바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주위에 계시던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니 어떻게 알아봤어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랬더니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더미 배터리도 필요 없고요. 또 외장 레코더도 필요 없게 됐고요. 그냥 요 카메라만 들고 가서 제가 촬영을 해 보니까 배터리 하나로 한 2시간 정도는 너끈히 촬영되고요. 메모리도 제가 지금 256인데 이걸로 한 4시간 정도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USB 꽂아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간 제한에 대한 압박이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동영상은 바로 R7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R5는 물론 사진으로 너무 좋지만 동영상을 찍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외장 레코더가 없다면 저거는 거의 찍지 못합니다. 25분 찍고 식히고 다시 켜도 킬 수 있는 시간이 뭐 2분만 남았다든지 여러 가지로 동영상을 찍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R7으로 시간 제한 걱정 없이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고화질로 4K 30 프레임 같은 경우는 7K 오버 샘플링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화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듀얼 메모리. 듀얼 메모리. 고급형 미러리스니까 고급형 크롭 바디니까 듀얼 메모리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CF 익스프레스 그 메모리가 아니다 보니까 버퍼가 거의 없어요. 연사 찍으면 따라락 찍고 바로 버퍼가 걸립니다. R5 같은 경우는 거의 무한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사로 날릴 게 아니라면 그냥 사진은 이미지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크롭 바디를 굉장히 믿지 못했어요. 알파 7C를 쓰기 전에 쓴 바디가 후지의 100V하고 X24였나요? 그런 크롭 바디를 썼었는데 후지 바디들 너무 이쁘잖아요. 성능도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미지 화질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네. 특히나 실내나 야간에 찍었을 때 그 노이즈나 그 픽셀이 네모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미지 화질이 너무 이미지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저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방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R7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사골 센서라고 그러죠. 옛날 캐논 시절의 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새로 만든 센서 신센서겠죠. 이미지 품질이 야간에도 처음에 이 16mm 2.8 렌즈를 끼고서 촬영을 했을 때는 실망을 했어요. '뭐야 역시 크롭 바디네.' 그리고 실망을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고급 렌즈들 이건 2470 f 2.8 렌즈인데 알게르기죠. 알게르기를 끼고서 촬영을 해 보니까 웬걸요.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화각의 그 1.5 더한 화각의 손실만 있을 뿐 이미지 화질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롭 바디 믿고 써도 되겠다. 동영상도 제가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췄고 시간 제한 없고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망원에서 유리하고 그다음에 렌즈도 공유하고 이미지 품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거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호들갑 떨 거는 아니고요. R3의 그런 AF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 그만큼 어쩔 때는 보면은 R5보다 더 빠릿빠릿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의 차이에서 오는 얘는 SD 카드고 R5는 CF 익스프레스 메모리잖아요. 그런 버퍼나 느린 점은 있는데 AF를 잡는다든지 동물 사람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R5와 비슷하지 않나.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바디에는 다 들어가는 한번 넣어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웬만한 바디에 다 들어가는 인바디 인 스테빌라이저 그죠? IBIS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방진방적 훌륭히 지원하고요. 제가 장점을 말하면서 단점도 조금씩 말했거든요. 단점은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이미지 품질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쓸만하지만 그래도 야간의 노이즈 같은 부분은 풀프레임보다 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그래도 풀프레임이 훨씬 좋죠. 그거는 어떤 그 크롭 바디의 숙명 같은 거라고 보고요.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사실은 서브로 쓰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입문자들 시작을 R7으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바디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풀프레임에 비해서는 밀리는 이미지 품질, 그다음 화각의 손실이라고 할까요? 아직 RFS 렌즈들이 출시가 덜 됐어요. 그것들이 충분히 렌즈가 라인업이 갖춰지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RF 렌즈들을 써야 됩니다. RF 렌즈들을 써야 되니까 풀프레임 렌즈들을 써야 되니까 화각의 손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광각이라든가 충분히 조리개를 조일 수 있는 렌즈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시그마 1835 UF5라고 그러죠. 저 UF5 렌즈가 왜 UF5 렌즈냐면 크롬 렌즈에 줌 렌즈로서 1.8까지 들어간 조리개 1.8까지 들어간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저건 분명히 외계인 잡아다가 UFO를 갈아 넣은 기술이다 해서 UFO 렌즈라고 별칭이 붙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렌즈를 쓰면 정말 잘 나옵니다. 어쨌든 아직은 렌즈 라인업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루머도 많고 출시 계획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렌즈 라인업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각의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메모리 때문에 버퍼가 너무 없어요. 연사를 찍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전 이거는 RF 마운트 전체의 단점이라 얘 R7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실래나요? 마이크로 HDMI 미친 것 같아요. 풀사이즈 하나 넣어주면 좋겠는데 고장이 날 상황이 많고 불안한 그런 마이크로 HDMI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의 쓰다가
고장 나서 버리고 쓰다가 고장 나서 버리고 교체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더군다나 이 보드가 혹시 이 본체가 망가질까 봐 너무나 애지중지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 케이블을. 이거 풀 사이즈 넣어 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고집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느라고 그냥 두서없이 제가 느낀 장점들을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해 봤는데요. 사서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크롭 카메라가 아닙니다. 정말 이미지 품질도 좋고 오히려 무게도 가볍고 동영상 제한이 없다든지 하는 기능들 때문에 요즘 거의, 네, R5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네. 요걸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어디 가족들하고 놀러 갈 때도 요거 뭐 16mm 2.8 하나 탁 껴서 놀러 가면은 뭐 그렇게 스냅 사진도 너무 좋고요. 이제 8월 말에 23mm 1.8 단렌즈도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RFS 렌즈 라인업도 루머가 차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렌즈들 라인업이 다 갖춰지면 제가 부러워하던 니콘의 ZFC를 제가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니콘의 ZFC는 처음에 출시할 때 그 렌즈가 딸려 나오고 크롭 렌즈가 딸려 나오고서는 그 이후엔 발표 소식이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근데 캐논은 그래도 벌써 두 종류하고 또 줄줄이 RFS 렌즈 출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오히려 니콘보다는 이 크롭 바디, 이 차세대, 예, 2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차세대 미러리스 크롭 시장에서는 캐논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물론 소니가 거의 뭐, 네, 잡고 있죠. 소니는 서드 파티도 너무 많고 하지만 캐논의 색감이나 캐논의 이런 워크플로우를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말은 아끼겠습니다. 저는 소니하고는 조금 잘 안 맞아 가지고 캐논을 저는 좀 아끼는 편입니다. 어 각자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시는 색감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뛰어넘기는 디지털 바디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 3 사의 색감이 의미가 없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각자 좋아하시는 색감이 있고 맞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성능으로는 더 이상 뭐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R7이 나오고 보니까 뭐 기대하는 게 더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좋은 이미지 품질과 그 촘촘한 그런 어떤 크롭 렌즈들을 과연 캐논에서 내줄 것인지 이 RFS 라인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지금 찍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는데요. 서브로 들고 다니면서 스냅이나 투바디로 운영하기에 정말 좋은, 예, 카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R5나 R6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영상하시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R7의 간단한 3주 사용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롱텀으로 써 보고 쓸 때마다 뭐 좀 알려 드리거나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 이건 좋다.' 하는 것들은 또 이제 간간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프로 기변러인데 기변을 제가 생각보다 요즘은 안 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한 시스템에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